2,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도 많이 팔리고 매출의 볼륨이 늘어나면서 가격 P도 같이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면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제 랠리를 펴는 거기다가 이제 금투세까지 뭐 유예가 되든지 폐지가 되든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박순학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2차 전지부터 해서 또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현재 뭐 2차 전지 쪽 섹터는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지금 보면 작년 10월달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IRA 관련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네. 자동차를 살 때 사고 나서 1년 뒤에 세액 공제를 이제 신청하는 이제 그 구조에서 2024년부터는 이제 사면 바로 세액 공제를 주는 대략 한 1,500만 원 이제 그 주 별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얹어주는 대로 있어갖고 가장 많이 주는데 한 3천까지도 주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살 때 바로 받으니까 이제 23년 4분기에 차를 안 사고 24년으로 2월 됐던 이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23년 4분기 그게 이제 1분기까지 그 여파가 좀 이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차 출시를 23년 그 하반기에 신차 출시하려고 미국에서 계획했던 게 24년으로 다 넘어갔고 그게 1, 2, 3월 달에는 이제 뭐 GM이나 포드나 각 이제 개별 자동차 메이커들에서 이제 좀 디테일한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뭐랄까 이 신차가 출시가 안 됐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캐딜락 리릭이라는 모델이 되게 이제 자동차 이제 애호가들 이제 한테 되게 화제가 됐던 네. 되게 이제 그런 차인데 그게 드디어 국내에서도 사전 예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출시될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좋은 자동차 모델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고 배터리가 더 팔리게 되고 이제 관련해서 양극재도 더 팔리고 그러면은 이제 양극재 들어가는 뭐 리튬이나 원재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런 구조가 될 거니까 그게 지금 뭐 리튬 가격도 좀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번에 그때 왔을 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닥 찍고 아마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제 생산 원가 미치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지금 중국이 인춘해서 이제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그때 2월달에 제가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대략 바닥에서 한 30% 정도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한 110 그 위안 정도. 네.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가 아마 80 위안 초반대였고 지금은 한 110 위안 정도가 돼 있는데 그 110 위안이 그때 말씀드렸던 그 이춘 지역의 대략 BP 수준이에요. 이제 110 위안까지는 올라왔고 거기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못 오르고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뭐 150 위안이나 뭐 200 위안이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업계 특히 이제 양극재나 그다음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제 리튬 강호 업체들이 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될 텐데 결국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리냐 네. 이제 이런 거하고 사실 연결돼 있고요.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에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2,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케줄도 가게 되면은 차도 많이 팔리고 매출의 볼륨이 늘어나면서 가격 P도 같이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면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제 랠리를 펴는 거기다가 이제 금투세까지 뭐 유예가 되든지 폐지가 되든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면은 뭐 그냥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지금이 2차 전지 어떤 주가의 뭐 저점 구간이다. 뭐 이렇게 뭐 지금 바닥이다. 뭐 이렇게 봐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볼까요? 책임지기 싫어갖고 물론 여기서만 이렇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약간 바닥권 아닐까 저점 싶습니다. 구간. 예. 어쨌든 지금의 어떤 뭐 힘든 구간을 지나서 앞으로 좀 약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그 모든 댓글을 다 보거든요. 네. 특히 악플은 열심히 보는데 요새 악플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악플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또 이제 뭐 믿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악플들을 보면서 네. 바닥이 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막 악플이 많이 달릴 때 어찌 보면 시장의 반응이 안 좋을 때가 뭐 저점일 때가 많기도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주가의 바닥은 이제 네. 끝까지 이 주식을 미련을 안 버리고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못 견뎌 갖고 파는 그 한 사람이 바닥을 만든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주식을 작년에 좀 고점에 사서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의 지금
마음 심정이 좀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 싶어요.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이 참다 못 참고 이제 앞으로 배터리 씨는 이제 유튜브 나올 때마다 내가 악플 달아야지 마음 먹고 이제 팔고 며칠 지나서 이제 올라가는. 네, 맞아요. 결국 이게 팔 거면 빨리 팔든지 아니면 가지고 가든지. 예, 끝까지 계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중간하게 이제 네. 참다 도저히 못 참아갖고 팔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날아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목격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네. 좀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마음 수양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 주식으로 많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인데 테슬라 주가 막 훅 빠지다가 또 다시 또 막 급등하고 다시 한번 또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테슬라가 그렇게 주가 막 빠지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좀 당분간 좋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측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뭐 일정 부분 있겠죠. 하지만 네.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뭐랄까 좀 결정적인 거는 테슬라 자체의 이제 경쟁력이 좀 과거만 못하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그 1년 전쯤에 이제 테슬라는 망할 겁니다라는 제목의 이제 쇼츠가 올라온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드디어 200만 뷰를 돌파를 해서 네. 210만 불을 향해서 막 달리고 네. 있거든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 그것도 많이 빠지면서 네. 그게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테슬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단 두 모델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과거 이제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이제 보면 이제 그 도요타의 이제 코롤라인가 하는 네.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 뭐 10몇 년 했던 이제 자동차인데 그게 대략 한 100만 대 정도 팔렸어요. 23년도에 그게 이제 세계 1등이 역전이 됐는데 그 1등 한 차가 모델 Y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모델 Y가 지금 팔 수 있는 한계치 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팔려고 하면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니까 이게 이제 마진 압박으로 가서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데 좀 실제 타격을 오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올해 1사분기에 그대로 나타나서 이제 테슬라 아마 설립하고 나서 역성장은 처음 아닌가 싶어요. 역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도 테슬라 PER 한 60배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네. 그 미국의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뭐 PR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높긴 하지만 60 가는 건 없어요. 엔비디아도 지금 뭐 한 40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60인데 네. 성장성은 지금 마이너스니까 좀 이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마침 이제 그 실적 개판 발표 나고 이제 한 140불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모델 2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 이후에 그게 좀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불러일으켜 갖고 대략 200불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거기서 다시 좀 밀려서 아마 네. 180불 정도 지금 초반대 와 있는 이제 뭐 그런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 모델이 이제 나오면 예. 뭐 사이버 트럭도 나오긴 했지만 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면은 테슬라는 다시 좀 약간 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렵지 않겠나? 예, 저도 보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제 모델 2나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은 너무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오랄 이제 그 말로. 말로만 하는 거에 좀 사실은 너무 의존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고요. 네. 구체적인 좀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모델 2도 이제 지금 얘기 계속 나온 지가 뭐 한 1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모델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모델 2를. 그러니까 그 투자자한테 이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스펙, 사양, 가격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 보이고 그게 사람들한테 이건 진짜 되겠네. 모델 3, 모델 Y를 이어서 세 번째 이제 100만 대 팔 수 있는 차가 되겠네 하는 좀 이제 그런 느낌을 줘야 다시 좀 그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이제 매분기 앞으로 실적 계속 발표할 거잖아요. 올해는 실적이 계속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판매 데이터가 계속 좀 안 좋은 상태여갖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보택시는 어려워요, 진짜로. 예, 로보택시는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는 미국 이제 미국의 그 교통안전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최종
허가를 해줘야 로보택시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가 네. 사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그 교통안전국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테슬라의 기존 오토파일럿이나 그다음에 이제 FSD 같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관련해 갖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이제 더 심화로 이제 조사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로보택시를 인가해 주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기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로보택시 그 영업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이제 GM 크루즈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웨모가 하고 있는데 GM 크루즈는 이제 하다가 아이고 씨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면을 반납했고요. 지금 구글 크루즈는 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 지금 테슬라가 자랑하는 그 이제 라이다 기반이 아니고 이게 뭐죠? 카메라 기반이 아니고 라이다 네. 다 이제 들어있는 이제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다나 라이다 같은 것들을 다 넣어갖고 로보택시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이제 인가를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최근에 다시 또 라이다에 막 투자 막 그래서 그런 하고. 얘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직접 이제 우리 좀 라이다 이것도 한번 채택해 보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테슬라가 예전에 뭔가 좀 그 비전을 제시하고 했던 것이 약간 좀 위축이 된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드네요. 좀 고비라고 보이고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 일론 머스크 새끼 사기꾼이고 막 얘기해갖고 제가 일론 머스크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좋아하고요. 이제 특히 이 정치자 시대를 연 이제 뭐 그런 뚝심이랄까 이제 집념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요. 과거에 좀 비슷한 사례가 그 누가 있었냐면 스티브 잡스가 있었어요. 네. 예. 스티브 잡스가 이제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시지만 이제 이 그 옛날 얘기를 잘 모르시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계속해서 잘 나간 사람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애플 PC를 이제 내놓고 그 다음에 맥킨토시 해갖고 이제 거듭된 이제 성공을 했는데 너무 그 성공에 취한 나머지 이제 너무 아나무인이고 원래 이제 좀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제 기존 이사회 멤버들하고 이제 갈등을 일으켜갖고 한번 쫓겨났었어요. 쫓겨났다가 그 픽사라고 이제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이제 그 보시는 그 픽사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돈 벌어서 재계획해서 그 돈 갖고 다시 애플에 들어와서 그 이제 애플을 장악해갖고 거기서 나온 물건이 아이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런 그 위대한 인물들 같은 경우에 한번 큰 시련을 한번 겪고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이 저 단단해져 갖고 과거보다 더 대단한 물건을 이제 갖고 와서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이제 이런 좀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좀 뭐랄까 뭐 30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해 갖고 뭐 한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도 됐지만 그러면서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제 많이 일으켰었고 지금 너무 독주하다가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자기 성공에 취해 갖고 좀 오만에 이제 좀 빠져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경영상의 좀 미스 같은 것들로 이제 나타나면서 최근에 좀 주가 빠지는 이런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요번에 좀 한번 좀 호되게 당해갖고 이제 거기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이제 뭐 모델 3나 모델 Y를 이제 뛰어넘는 더 대단한 이 작품을 이제 좀 갖고 들어오는 좀 그런 좀 스토리로 가는 게 좀 이제 아름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뭐 중국 전기차가 뭐 이제 앞으로 좀 뜬다. 뭐 중국 배터리도 막 같이 뭐 주가도 높고 막 지금 실적도 좋고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쪽은 지금 뭐 분위기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안 좋고요. 안 좋아요. 산업은 안 좋고요. 근데 이제 중국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코리아 밸류업을 하듯이 중국도 이제 중국 밸류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뭐 배당 안 하면 막 중국 잡아서 막 놔두고 공매도 하지 마 이러면 진짜 안 하고 우리는 공매도 하지 마 해도 뒤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제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주가를 올리는 이제 좀 그런 거고요.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의 견제를 받고 있어갖고 너무 과잉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전 투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제사 깎아먹기식 이제 경쟁을 이제 출혈 경쟁을 막 벌이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유탄을 사실 좀 테슬라가 맡고 있는 겁니다. 이제 테슬라의 그 자동차 한 해 자동차의 절반이 중국에서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중국 테슬라 중국 사업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제 주가가 또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랬던 거고 결국은 이제 활로는 중국 자동차, 중국 배터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IRA 법안 때문에 막혀 있고 유럽에서는 이제 뭐 CRMA 법안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 중국에서 유로 팔려고 하면 차를 팔려고 하면 전기차 팔려고 하면은 뭐 싸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싸게 팔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덤핑이거든요. 이제 중국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받고 유럽에다 싸게 파는 이런 형태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EU에서 지금 작년부터 이제 반덤핑 그 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대략 한 6월 달부터 그 반덤핑 관세가 이제 매겨질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한 50%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네. 예, 그럼 반대적으로 그럼 반사 이익을 좀 저희가 받을 그렇죠. 수 있는 예, 건가요? 우리가 받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결국에 그래도 전기차 자체가 많이 팔려야지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그 좀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예.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좀 정체기에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뭐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작년에 이제 한 30% 중반대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 연초에 이제 한 20% 중반대 성장하지 않겠나 이제 그 전문 조사 기관들이 그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뭐 20% 중반대면 이제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이제 낮은 성장률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그 이제 시장별로 사실 상황이 좀 중요한데 우리는 네. 이제 어차피 중국 시장으로는 물건 자체가 안 팔리니까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얼마나 성장하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연초에 이제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얘기했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몇 프로 성장하는데 유독 미국은 50% 이상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 배터리의 지금 주력 시장이 타켓이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50% 성장한다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상당히 뭐랄까 이제 고성장 쪽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실제 데이터는 1, 2, 3월 달은 미국이 별로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차가 원래 출시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24년에도 사실 좀 미뤄졌던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아까 니리 케이스 지금 이제 사전 예약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2, 4분기부터는 하반기 되면은 펑펑 터져갖고 연초에 이제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제 예상했듯이 미국이 50% 올해 진짜 성장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 혜택은 이제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들이 다 먹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을 지금 뭐 다시 뭐 여전히 그렇습니다. 추천한다. 예전에 볼수 똑같습니다. 예. 좀 바뀐 부분도 8개 있을까요? 중에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LG화학,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이 가장 좀 투자 유망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네 종목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실적이 또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추천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또 요즘 또 현대차도 그렇고 뭐 기아차도 그렇고 지금 실적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뭐 2차 전지 관심 가지다가 또 이제 현대차 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망 어떨까요? 예, 저는 조금 뭐랄까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23년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되게 영업이익률이 좋았어요. 네. 거의 한 10%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영업이익률 10% 났던 적이 없습니다. 대략은 한 5% 정도 내외에 보통 나던 회사거든요. 네. 예. 근데 10%가 났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구조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제 브랜드 파워 네.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이제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난 거면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반짝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간다. 이러면은 좀 이제 뭐랄까 지금 가격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될 거냐 하면 이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원래 차 팔 때 딜러 할인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네. 작년에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이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있어갖고 네. 대기 수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 수요들을 이제 계속해서 뭐랄까 이제
소화시키든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할인을 할 굳이 필요가 할인할 없다. 필요가 없든 예, 잘 네. 팔리든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이게 좀 그동안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가 24년부터는 이제 다시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이제 네.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이 이제 피크아웃 현대차 기아차 피크아웃 이러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데이터들을 좀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려했던 것만큼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좀 기미는 조금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좀 뭐랄까 애매모호하고 좀 아사모사하다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어갖고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많이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까리합니다. 예. 뭐라고 딱 잘라갖고 애매하다. 애매하다. 애매한 예, 상태다. 좀 이제 판매 데이터라든지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좀 추적하면서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 정도 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셨으니까 예. 또 이제 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테니까 그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제 새 책이 나옵니다. 아, 네. 예, 5월 22일인가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경제 그 출판사 쪽에서 이제 네.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을 공부하면은 10배 오르는 주식을 살 수 있다. 뭐 네. 제목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밸류에이션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 지난 30년 제 여의도 이제 경험을 다 녹여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이야말로 정말 이제 2만 원 주고 사서 2천만 원, 2억 원의 값어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책에서 책 나오면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순영 작가님과 함께 또 2차 전지 그리고 또 뭐 금투세 뭐 관련해 가지고 또 전반적인 어떤 사회 뭐 어떤 제도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개인적으로 다 의견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건전한 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또 조금 더 이제 이 사회를 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생각나서 한 말씀. 네. 더, 예.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 토론 공화국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제 토론 그 방송이 되게 활발했었고요. 네. 이제 그때에 이제 뭐랄까 가장 위상이 높았던 이제 그 대표적인 토론 프로가 지금 MBC 100분 토론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유시민 지금 이제 전 장관이 아마 그때 그 100분 토론 진행됐었던 것 같고 이 손석희 네. 예, 이제 기억납니다. JTB 사장이 이제 네. 그 진행 맡기로 했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살아내야 되지 않겠나.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상속세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낮추거나 없애는 추세인데 그 다른 나라 왜 그렇게 낮추고 없애고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갖고 사실은 토론을 해야지 좀 뭐랄까 건전한 토론이고 좀 건설적인 토론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많이 좀 여야 정치권 그다음에 이제 MBC나 KBS 같은 이제 각종 공영 언론에서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 뭐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토론이 같이 동반이 돼야지만 그 순기능을 또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좀 건전한 토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공방도 주고 받으면서 또 부족한 부분 또 채워가고 하면서 이제 예. 결국에 좋은 나라 만들자라는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예.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토론 나가면 제가 쌍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점잖하게 이제 젠틀하게 할 당연히 거니까. 그러셔야죠. 예.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희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